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요 2022 내년 우리 겨울 동안 국어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봤던 수능 혹시 뉴스 기사 보셨나요? 난리가 났죠. 이런 뉴스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막 뉴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이했다, 뭐 작년보다 쉬었다, 이런 얘기 기사들이 볼 동안 참 좀 어이가 없었어요. 결과는 이렇거든요. 수험생이 치는 그 체감이 맞습니다. 어려웠어요. 평가원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왜 그랬어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한테 왜 그랬어요? 한마디 던지고 싶어요. 같이 화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는 수능 문제 왜 나올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증나, 공부 때려쳐,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는 시험이고 수능이라면 잘 봐야 하겠죠. 이렇게 등급컷을 보게 되면 헌법가장문 기준으로 84점, 언어와 매체 기준점으로 82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그 체감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 과목을 처음 시행한 이번 연도 수능은 그 점수 차이를 굉장히 줄이려고 애썼구나. 그래서 헌법과 장문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언어와 매체 선택하신 분들은 꾸준히 모의고사 치르듯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언어와 매체 선택하시는 분 중에 68점을 맞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68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뭐지? 라는 황당한 점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3등급이었다. 원래 한 5등급 정도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원점수와 등급 차이에 그런 체감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아니 올해 9월 모평까지만 해도 이런 등급컷은 안 나왔습니다. 90점대 혹은 94점, 97점 이런 등급컷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죠. 원인을 분석을 하면요, 일단 EBS 연계율이 훅 줄어들었습니다. 70% 연계율이었는데 올해부터 50% 연계율이에요. 우리가 독서랑 문학을 크게 살펴보자면, 독서, 즉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 연계율의 체감이 원래도 별로 없었어요. 이번 연도도요, 독서, 즉 비문학의 연계율 체감을 좀 살펴보자면 글의 재료인 제재의 연계율이 있었다라는 정도. 우리 해겔의 미학, 변증법, 그리고 또 기축통화, 또 자동차, 요런 글의 소재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낯설고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문학 작품의 연계율을 좀 고려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문학 작품 연계율, 내가 아는 작품이면 쉽게 보일 거고요. 쉽게 풀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연계율 50%니까 특히나 이번 연도는요, 문학의 비연계 작품이 4작품이나 나왔어요. 연계 작품은 고전 소설이나 혹은 거사노 현대시 요 정도라는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율이 요 정도가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거 뭐지? 진짜 내가 모의고사를 그렇게 봤는데 이건 뭐지?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일단 정보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글이 짧아졌어요. 글이 짧아져서 개이득이네? 라고 뛰어드신 분들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아요. 딱 시험지를 받고 쭉 넘겼는데 글 짧네,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보량이 적은 글이 짧은 대신에요, 추론 능력이 그만큼 요구되거든요. 추론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건데, 글이 짧다고 해서 그 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전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 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시험장의 온도, 습도, 체온 그런 기온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실전 연습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평가원의 문제를 다가가야 되냐 이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가 또 공부 방법을 더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가져온 요 글은요, 이번 연도 수능, 올해 수능의 4번부터 9번까지 발제가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해겔의 미학, 해겔의 변증법을 엮은 복합적인 지문이었죠. 인문 복합 지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단 처음 수능 문제를 또 보시거나 혹은 내가 평가원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다, 근데 감이 안 잡힌다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국어 강사니까 좀 비유를 좀 할게요. 평가원 분들은요, 특히 국어 어떻게 말하시는 분들이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말을 왜 저렇게 해? 말을 저렇게 왜 어렵게 하지?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너 뭐 먹을래? 나 파스타 먹을래? 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평가원들은요, 너 뭐 먹을래? 그거 있잖아, 그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탱탱하면서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는데 고온에서 삶으면 푹 꺼졌다가 그렇게 치즈 수골,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말하기 방식, 그걸 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피곤한 친구죠. 저도 국어 강사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간단하게만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쵸? 내용을 처음부터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너무 꼴보기가 싫고 말을 왜 저렇게 하나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와닿죠. 평가원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면 내가 혼자 공부를 못하겠구나 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같이 문제 풀이를 하고 독해를 하면 어떻게 평가 문제를 또 다가가야 되나요?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역대급 불수능이어서 제가 내린 해결책 또 수업 방향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추론,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업 방향도요, 추론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연습할 겁니다. 고3 친구들 또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 평가원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개념 강의를 들으신 후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평가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구나 친해져야죠. 말 어렵게 하고 꼴보기 싫다고 멀어질 거예요? 쌩깔 거예요? 저도 쌩까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친해져야죠. 이런 친구구나, 평가원은 이렇게 말하는 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분석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제가 실제 또 수업 시간에도 풀리는 리트 문제,
우리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이 푸는 리트 기출문제는 저는 사실상 풀립니다. 언제요? 근데 저는 9월 전후로 풀리거든요. 9월 모평 전후로 저는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리트나 혹은 사설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푸셔야 아무래도 독해 능력이 조금 더 한 단계 상승할 겁니다. 근데 욕심을 내서 리트와 사설 모의고사를 먼저 풀게 되면요, 이 친구랑 친해지기도 전에 거부감을 느끼고요, 무슨 소린지 습득도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부를 깨끗하게 만든 후에 거기에 좋은 화장품이랑 뭘 발라야지, 피부도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화장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랑 친해진 후에 그 다음에 리트와 사설 모의고사를 풉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추론하고 사고능력 요구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기계가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알파고, 기계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근데요, 이런 친구들하고 차별화되는 거, 왜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한테 우리는 열광했어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죠? 일치 불일치 단순한 거는요, 기계 알파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론하고 사고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평가원들은 그런 것들을 환장하고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문학 작품은요, 남이 썼고 작가가 따로 있고 또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문학 독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균형 있는 배경 지식하고 또 문학 작품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겨울방학 때 중요한데,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교육 방침에는 맞진 않아요. 국어 시험은 읽기 능력이지 사실 지식 싸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쩔 거예요. 평가원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요, 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수월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것처럼 평가원이 얘기하는 그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대화 수준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겨울방학 때 배경 지식을 좀 정리하는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배경 지식을 어떻게 정리해요? 어려운데, 싫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비유를 하자면 연예기사, 연예 관련 배경 지식은 굉장히 기억 잘 하잖아요. 우리 연예인을 좀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니랑 또 G드래곤과 또 제니랑 그 열애설이 났잖아요. 근데 그 둘이 사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기까지, 열애 사실을 알기까지 막 열애설이 떠돌고 막 추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앞서 말했던 추론을 막 할 것 같은데, 배경 지식이 야, 제니랑 G드래곤이랑 같은 소속사래 라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걔네들이 사귀는 걸 더 빨리 알고 더 추론하기가 쉽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굳이 내가 배우려고 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제니랑 G드래곤이랑 같은 소속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지식량을 연예계 뉴스나 잡다한 지식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비문학 지식에 있는 배경 지식을 좀 늘리자고요. 그런 마인드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방면으로 인문, 경제, 기술, 과학 등등등. 그래서 배경 지식 좀 정립하는 게 겨울방학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요, 우리 1년, 2년, 3년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고3 친구들은요, 우리 배경 지식 진짜 꼴보기가 싫은데 1년만 참아요. 우리 1년도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은 채 그 남은 시간 동안 남은 그 뇌 용량으로 배경 지식을 쭉쭉쭉 쌓다 보면 정말로 큰 시너지 효과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 작품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균형 있는 문학 작품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시만 좋아, 소설만 좋아, 그것만 균형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번 수능 같은 문제들도 정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시 2작품하고요. 수필하는 작품하고 같이 나왔어요. 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수필에서 깨질 거고요. 수필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에서 깨질 겁니다. 복합 지문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런 균형 있는 문학작품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고 또 그 편견 없는 배경 지식과 문학작품 정리하는 것이 이번 겨울의 핵심!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80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45문제를 집중해서 꾸준히 풀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날 수능 당일날 이걸 해야 됩니다. 고3 때 3, 6, 9 모의고사 계속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짓을 잘 못하는 아니면 연습일량이 현저히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전 대비 훈련을 진짜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3, 6, 9 모의고사를 1등급 계속 맞았어요. 수능 때 3등급, 5등급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훈련을 사실 매일매일 우리 1월 달에는 뭐든지 결심이 막 의욕이 생겨서 매일매일 해야지 사실상 불가능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어 강사니까 국어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겨울 때 주 1회는 하셔야 된다. 주 1회하고 2회하고 3회씩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막 매일매일 하실 필요는 뒤에 가선 지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실전 대비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 이게 곧 시간 관리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겨울 공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만큼 의욕과 파이팅은 넘치는 그런 시기니까 그 마음 초심 잃지 말고 이렇게 이 방법으로 좀 겨울을 좀 알차게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이미 할 의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